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의 김종원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빨간봉, 주식이 상승장일 때 가장 좋죠. 행복하고 해피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지수가 상승할 때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물 옵션이나 그런 것을 하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비트코인은 국내에서는 하방에 대해서 베팅을 할 수 없지만은 해외 사이트들은 상방과 하방 다 베팅을 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주식도 상승일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일 때도 매매를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네, 지수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떨어질 때도 있고, 지수 상황 아니면은 원유도 마찬가지고 곡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높아졌어, 떨어질 수 있는 자리, 떨어질 수 있는 이슈들이 있다 생각했을 때 그러한 떨어지는 자리에 베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역시 수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겠죠. 보통의 경우는 상승할 때만 베팅을 하기 때문에 한정된 투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자리를 예상을 하고 보통 그렇게 되면 거시경제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거시경제의 흐름상 경기가 안 좋다, 아니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원유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 증산을 많이 해서 원유가 떨어질 것 같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베팅을 하방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하락장에 베팅하는 그런 종목들, ETF와 그리고 공매도. 사실 공매도를 많이 하는 쪽은 외인들과 세력들이잖아요, 기관들. 특히 외인들의 그런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폭은 좀 제한 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제한된 폭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오늘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주제나 제목들을 조금 독특하게 짓긴 하죠. 캔들을 뽀갠다는 표현도 하죠. 자, 거꾸로 매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거꾸로 가자. 남들 지수 상방일 때만 바라보고 있다가 계속 여우가 포도나무를 바라보듯이 계속 밑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인 매매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남들은 떨어질 때 겁먹어가지고 후들들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수익을 만드는 방법들,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이게 교육도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트만 보고 대충 이거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고, 교육 과정도 수료를 하시고 증권사에 그 수료에 대한 등록도 하시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오늘 이 강의를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집중하신 분들한테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저만의 노하우를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두 가지 방법,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공매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 개인들 하면 공매도 하면은 반감을 가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공매도. 그런데 선진국 MSCI 편입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외국인들한테 공매도를 허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에서 어떻게 막으려고 하지만, 정부에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이거 공매도 항상 나오잖아요. 공매도를 없애겠다, 줄이겠다, 개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지, 사실 증권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의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한 그 MSCI 편입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공매도 시장을 오픈해라. 말 그대로 난 나쁜 주식을 내려치는 거에 베팅할 수 있는 것을 오픈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주식시장은 상당히 선진국이 아니에요. 중진국 수준 정도밖에 머무르지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장난치는 세력이 워낙 많아서 공매도 때문에도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도 공매도를 하면 됩니다. 개인들도. 안 한 분들이 많으신데 배우셔서 하시면은 여기서도 역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공매도. 자, 두 번째,
인버스 매매가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버스는 영어의 뜻은 정반대라는 뜻입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 인버스를 매수를 하면은 내가 산 인버스는 꼬꾸라집니다. 손해예요. 말 그대로. 근데 지수 인버스에 코덱스 인버스에 들어갔다. 코스피에 하락에 베팅을 한다. 말 그대로 하락 베팅, 코스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코스피가 이렇게 꾸준하게 가다가 여기서 떨어질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기운이 그래요. 금리들을 올린다, 전쟁이 있다, 그런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아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자리에서 인버스를 사게 되면은 지수는 떨어지지만 인버스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인버스 ETF 가운데서 2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버스는 신용 미수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지수가 1% 내릴 때 평균적으로 인버스 2X 같은 경우는 2%가 상승을 합니다. 수익이에요, 2%가. 지수가 1% 내릴 때. 내가 지수가 내릴 거에 대한 베팅이 확실하다. 거시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금리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을 만약에 때린다는 그런 생각, 확신을 한다 하면은 인버스에 그냥 베팅하면은 완전히 상당한 상승을 만들 수 있죠. 자, 이것이 인버스 매매의 특장점인데 그냥 아무나 매매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버스 매매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어떤 교육이 있느냐? 자, 교육 내용을 보시면 ETF와 똑같이 이 사이트에서 공매도 ETF와 공매도를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이 제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각각이에요. 각각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각각 1시간가량의 소요가 되는데 어디서 하느냐?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에서 치시면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을 치시면 돼요. www.kifin.or.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 교육을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기서 맨 처음에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니까 자 저는 로그 아웃인 상태에서 한 건데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서 자 그리고 들어가시면 상단에 이 러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딱 하시면 여기에 이 사이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내용들이 한 번에 쭉 나열돼서 여기서 투자 교육을 클릭을 딱 하시면 여기 내에서 레버러지 ETF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수강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강이 됩니다. 이거 끝났다. 이제 공매도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공매도 수강을 수강 신청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레버러지 ETF를 수강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넘어가는 페이지가 이러닝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러지 ETP, ETF, ETN 가이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작년에는 돈 안 받았어요. 올해부터 돈 받아요. 올해부터 받나? 아무튼 그 맨 처음에 오픈할 때는 이게 애당초 공매도나 ETF에 인버스 투자할 때는 교육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변동성이 많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제재를 가해서 교육 받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인지가 되는 사람들만 매매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초창기는 돈 안 받고 무료로 교육을 했는데 그 기간이 넘으면서 이제 3,000원을 받습니다. 수강료. 네. 신용카드로 될 거예요. 신용카드로 교육을 하시고 네, 넘어가시면 돼요. 교육은 강의 건너뛰기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1시간가량이니까 그냥 지겨우시면 틀어놓고 딴 거 차트 보시다가 끝났다. 다음 캡처 챕터 1 넘어갔다. 다음 누르시고 챕터 2 보시면 딴 거 하시다가 하셔야 돼요. 근데 교육이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ETF가 어떠한 상품인지
너무 딱딱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픽적인 요소들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제가 1년 전인가 받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은 이미지로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교육을 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챕터가 끝난 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총 강의 시간은 1시간가량 돼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수료증 안 나옵니다. 돈만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1시간 강의 완료 후에 수료증 발급되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료증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 들어가셔서 아까 로그인을 했었잖아요. 로그인 이 페이지 보면은 나이 페이지 마이를 누르시면은 그 가운데서 나이 공간이 나옵니다. 나이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교육한 수강 현황이 쭉 나와요.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수강을 3개나 했더라고요. 네. 이미 작년에 했던데 해서 여기 활동을 틱 누르면은 수강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수강 내용을 보시면 제가 대표적으로 2가지 있죠.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러지 ETP, ETN, ETF 가이드가 나오고 개인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이 나옵니다. 저 때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000원씩 내셔야 돼요. 자, ETF를 쭉 보면은 수료증이 있습니다. 개인 공매도도 수료증이 있어요. 이거 수료 끝까지 강의를 안 드시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수료증 나올 때까지 하시고, 자, 수료증을 클릭을 딱 하시면 그 다음 페이지가 자, 수료증 이게 나오면서 성명, 생년월일, 수료 번호가 나와요. 이 수료 번호를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록해 주시고 뭐 증권사들로 전화를 하시든지 각자 증권사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인버스 등록, 뭐 ETF 등록을 찾아보시든지 하시면은 가장 간단한 건 뭐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는 거죠.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나 인버스 강의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수강증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수료증의 수료 번호를 말씀하시면은 매매하실 수 있는 등록이 되신 것입니다. 각자의 증권사마다 다르니까요. 그것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인버스도 그렇고 그리고 2번째 공매도도 그렇고 등록이 된 겁니다. 각자 따로따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시는 많아요. 하나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ETF 따로 등록하시고 따로 교육받으시고 공매도 따로 교육받고 따로 등록하시고 그래야지만 등록이 가능해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ETF 인버스 매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전적 의미는 정반대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거 인버스를 많이 하면요. 장점이 있어요. 사실 매매하실 때. 우리가 차트를 한 방향으로만 보면은 뇌가 한 방향만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인버스라면은 얘를 거꾸로 뒤집는 습성들이 있어요. 눈을 뇌가 얘를 뒤집어요. 사실 치매 안 걸립니다. 인버스 매매하시는데 장점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똑같은 차트를 보는데 인버스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차트를 뒤집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거꾸로 확장시키는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꼭대기일 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 그래서 ETF를 잘 하시는, 인버스를 잘 하시는 분들, 공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꼭대기에서 매수를 잘 안 하세요. 특징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거기서는 공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쫓아가는 매매는 절대 안 합니다. 눌려있는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떠한 대표적인 상품이 있느냐? 인버스에서. 인버스의 대표적인 상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거는 코스피 지수에 인버스인데 2X가 붙었어요. 간단하죠? 지수가 1% 올라가면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 마이너스입니다.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명확해 보이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갈 수 있겠네. 저 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갈 수 있는 근거, 거시적인 환경, 차트적인 위치, 그런 것이 일치됐을 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매매한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똑딱이에요. 가면 좋고 안 가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동전 던진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 배팅보다는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지수가 만약에 이 종목을 작년 가을 7월 달부터 했으면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예, 완전히 안정적이거든요. 자, 그때부터 이렇게 횡보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 1% 마이너스일 때 인버스 2X를 매수하시면은 플러스 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2X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2X를 좋아해요, 사실은. 시정도 안 되고. 인버스의 장점, 여기서 빼먹을 뻔 했네요. 인버스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자, 인버스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를 하면 수수료를 내죠. 세금을 내요. 매수하자마자 보통 마이너스 0.25% 수수료 샌드는 마이너스 0.5% 막 이렇습니다. 예, 세금하고 플러스 하면은 보통 종목을 사면. 그런데 이 인버스 상품은 ETF 상품은 이게 없어요. 사서 한 칸만 오르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한 칸만 내리면 무조건 손실이 다 그렇죠. 한 칸 내리면. 근데 일반적인 종목들은 사서 몇 호가가 올라야지 수익이 나잖아요. 왜냐하면은 세금과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버스 종목은 사면은 세금과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에 수익이 발생하면은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날라와요. 예, 아니면 종합승보세 돈 많이 벌면 여기 대한 세금은 또 따로 내야 되는 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당장에는 수수료가 없다.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장점이고, 얘는 지금 그 코스피와 관련된 종목, 번호는 25267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는 코스닥입니다. 251340입니다. 말 그대로 코스닥에다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2X 아니에요? 1% 떨어지면 1% 올라가는 똑같은 거고. 자, 대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인버스라면서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개인들이 이 종목이에요, 사실은.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올해 초부터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신문에도 자주 나왔어요. 근데 워낙 지금 이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많아가지고 좀 조용해졌는데, 원유 선물 인버스가 있습니다. 코드 번호는 271050인데, 원유가 그때 코로나 막 발발했을 때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였다가 140달러까지 왔다가 지금 80에서 90달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100달러 터치하다가 막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변동폭이 상당히 강해서 조심할 필요성이 있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2019년도에 2020년 3월이죠. 원유 가격이 바닥이었었습니다. 바닥에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막 발발하면서 세계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원유는 많고 소비는 없고 그러면서 원유 기업들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도산하고 세일가스 도산하고 했던 미국 기업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마이너스의 원유 저도 처음 봤었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원유가 인버스라고 말씀드렸죠. 원유가 떨어지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얘는 완전 초급등을 했죠. 자, 초급등하다가 원유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오르서 완전히 오르니까 이 종목은 꼬꼬라졌죠. 꼬꼬라지고 자 그러다가 최근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다시 원유 가격이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베팅을 했던 게 언제였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자 2월 말에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었죠. 원유 가격이 떨어지리라고 왜냐하면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금방 끝날 것을 생각해가지고 뭐 길어봤자 2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론들이 그랬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말 그대로 원유가 많이 올랐으니까 에이 원유 다시 떨어지겠지라고 베팅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금방 끝날 거고.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사들여 갔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폭이 작아 보이지만 30%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도 여기서부터 작년부터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었거든요. 반토막 나고 지금 14,000원 그런 자리에서 있다가 지금 4,400원, 4,600원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자, 저는 주위에 지난 여름 때부터 이 원유 선물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 원유는 흐름이 자, 지금 이거를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우상향이잖아요. 지수는 우하향이었단 말이에요. 우하향.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유하고 경기는 상반됩니다. 자, 경기가 좋아요. 공장들이 잘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름을 많이 소비하죠. 기름을 많이 소비하면 어떻게 되죠? 원유값이 오릅니다.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원유도 좋다. 이게 성립됩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질 전망이다. 그러면은 원유도 안 좋아집니다. 왜냐?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소비가 줄니까 공장들은 생산을 안 하고 공장이 생산을 안 하니까 유통량도 줄고 유통량이 주니까 뭐 비행기도 줄고 배도 운반도 덜하고 자동차도 덜하고 공장도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기름 소비가 줄고 연결된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해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으로 지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 인버스를 사는 거죠. 자, 인버스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자, 그런데 원유 가격이 너무 높다. 아직까지 높다. 경기가 안 좋은데 이게 뭐지? 자, 인버스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겠죠. 가스값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전쟁 종결에 대한 희망이나 소식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 경기가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80에서 100달러 사이를 9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항상 지금 배럴당. 원인은 러시아 전쟁이에요, 사실. 그런데 러시아 전쟁이 종결된다 하면은 지금 유럽발 경기나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강합니다. 유럽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들인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경기가 안 좋은데 원유 가격은 유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베팅하느냐? 지수보다는 원유가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인버스 상품을 매매를 하실 때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겠구나. 뭐 차트가 이렇겠구나. 이러니까 너무 올랐으니까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수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아까 원유 인버스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만, 자,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지만, 여기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왔습니다. 단지 차트만을 바라보고 매매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차트는 아직까지는 하방이에요. 아직까지는 하방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돌리진 못했습니다. 돌린 모습은 아니지만 자, 여기를 막고 지지를 한다고 하면은 갈 수 있는 세계 경기의 흐름들, 안 좋은 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한다. 원유는 특히 그런 요인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럴 때 베팅할 수 있는 거. 예, 원유 인버스의 힌트를 저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승하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반대쪽으로 바라보시면 머리도 더 똑똑해집니다. 눈도 시야도 더 넓어져요. 자, 두 번째가 있는데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를 보실 때 자, 공매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공매도를 보기 전에 앞에서 지금 살펴봤던 것 가운데 하나가 원유를 보기 이전에 지금 빼먹은 게 있네요. 지수를, 이게 지수잖아요. 지수를 보는데 자, 지수를 볼 때 한 가지 힌트를 제가 드리면요. 그냥 한국 지수만 보면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볼 수 있는 차트가 미국 차트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미국 선물이나 미국의 움직임, 미국의 지금 차트 위치, 그리고 경기적인 금리적인 상황, 그리고 환율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굉장히 1,400원까지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은 더 꼬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환경인데, 첫 번째 그 인버스 상품에서 그 코스피와 관련돼서 방향성을 찾을 때 지금 이게 미국의 S&P 500인데요. 대표적으로는 S&P 500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우나 나스닥보다는. 미국 대표적인 500개 종목의 평균 가격을 만든 게 S&P 500이니까요. 자, 제가 강의하는 이 순간 S&P 500의 자리입니다. 상단 자리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자, 이 자리를 쭉 연결해 보면 과거의 지지선, 저항선 근처지요. 차트적으로 봐도 단순히 이렇게 차트적으로 봐도 저항이 상당히 센 자리까지 올라와서 맞고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볼 때는 먼저 미국의 차트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한국은 사실 미국보단 더 영향이 강합니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요. 오를 때는 조금 더 힘든 요인들이 생기는데, 자, 지금 이거는 코스피와 관련된 차트인데, 이거 말고 우리 증권사 통해서 현재 강의하는 날 코스피의 위치, 그럼 코스피는 지금 어떤 위치냐 보시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자, 얘들 다 지우고, 이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아마 121선에 대한 저항이 세다는 거는 보통 아실 거예요. 장기 이평선,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에 대한 저항. 그냥 딱 봐도 얘가 지금 코스피인데 121선 이탈하고 저항 맞고 내려오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근처까지 60일선 맞고 떨어지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60일선 맞고 떨어지고, 또 가격 조정 60일선 맞고 떨어지고. 자, 여기서 60일선을 돌파했지만 그 다음 선이 121선이죠. 그 근처 맞고 떨어지고, 차트적으로도 맞고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적인 모습, 거시적인 환경의 모습들, FOMC에서 뭐 무슨 회의를 했네. 지금 강의하는 이 순간에 그럼 지금 며칠 후에 악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지나가야지 이게 반등의 요소들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거시적으로 앞으로 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파악하면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여러 가지 판단이 되시면 판단이 됩니다. 121선, 자, 저항 맞고, FOMC에서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뉴스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한 거시적인 환경, 떨어질 것 같다. 자, 그럼 과거의 저항선 어디냐?
네, 이렇게 했을 때 과거의 저항선 쭉 연결하면은 딱 이 근처죠. 과거의 저항선도 또 떨어지고 60일선도 또 맞고 떨어지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인버스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인버스를 하실 때 그냥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감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거 떨어질 것 같아. 느낌이 있어. 주사에 던져서 하는 그런 감각으로 하시면 안 되십니다. 자, 그 다음 공매도를 체크하는데요. 공매도는 말 그대로 우리도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가짜 매도입니다. 빌공짜예요. 매도를 하는데 공매도의 습성이나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공매도는 내가 없지만은 지금 뭐 10,000원에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어요. 차트가 이렇게 움직여서 10,000원대예요.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올랐다. 난 차트를 너무 잘한다. 너무 많이 올랐다. 아니면은 얘는 이 종목에 대한 이슈는 소멸됐다.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뭐 폴란드의 항공 뭐 비행기를 10조 팔았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가 딱 나와요.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뉴스는 재료 소멸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나왔어.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요. 3단 상승을 했어. 그리고 바닥 대비 300% 올랐습니다. 자, 이런 조건, 뉴스까지 나오고 이런 다각적인 조건들을 맞췄을 때 얘는 하락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하겠구나 하면은 매도를 합니다. 나는 갖고 있지 않지만은 매도를 해요. 10,000원에. 네, 10,000원에 매도를 해가지고 쭉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내려와요. 얘가 만약에 5,000원이 됐다. 반토막 난 거죠. 나는 수익이 이만큼 거꾸로 배가 된 겁니다. 100%의 수익인 거예요. 네. 5,000원이 10,000원 된 거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100%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빌려가지고, 이거를 설명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나 10,000원에 뭐 100주 빌려줘. 다음에 갚을게. 금액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100주를 빌린 겁니다. 네. 그럼 100만 원인 거죠. 100주를 빌려서 자, 여기서 자, 고마워. 땡큐. 갚았어. 나 100주를 갚았어요. 50만 원밖에 안 썼죠? 여기서 100만 원 100주를 했으니까 100만 원어치 빌렸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100주를 줬는데 50만 원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대주 상환입니다. 예. 공매도 상환을 해요. 이만큼의 폭의 수익을 만드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이 악재를 미리 알고 있던 차트적인 분석이든 아니면 뉴스와 관련돼서 얘는 이미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종목은 공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지수를 보는 건 당연해요. 공매도를 할 때는 역시 지수의 방향성을 보셔야 되고, 자, 일단 보실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니까 삼성전자의 공매도를 보시면 위치가 어떻죠? 위치를 보시면 방향성이 떨어질 것 같나요? 하락할 것 같나요? 뭐 똑같은 말이네요. 떨어질 것 같나요? 상승할 것 같나요? 사실 방향성 없습니다. 네, 그냥 박스권 60일선 맞고 이 안에서 갇혀 있는, 지금 6만 원만 돌파하면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자리가. 자, 현재 자리에서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나 어떤 포지션을 잡을 수는 사실 없어요. 상방으로 잡기도 애매하고 하방으로 잡기도 애매하고, 매매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운에 맡기는 그런 건데, 자, 이 종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매도를 맨 처음에 분석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누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느냐. 시총이 큰 종목들은 반드시 수급을 보셔야 돼요. 수급이 계속 꾸준하게 큰 것들이 들어오는 종목은 한 방향성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시총들이 큰 거. 자, 삼성전자 투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 락을 안 풀었네요. 락을 풀어보고, 자, 삼성전자
네, 맞습니다. 자, 최근에 동양 키움증권은 뭐 0796번인데 종목별 투자자라는 그 창을 여셔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날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몇 대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 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안 좋은 거 우리 잘 알죠? 개인 매수 안 좋습니다. 지수에 안 좋은 영향. 개인 매수입니다. 자, 이날부터 이날까지 개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죠. 이날 잠깐 안 들어오고 또 들어왔고 개인 매수. 와, 삼성전자 진짜 꾸준하게 들어오네요. 저도 오랜만에 이 차트를 열어봤는데 그냥 개인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누적 순매수를 하게 되면은 86만 주가 넘는 개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자, 외국인도 들어오긴 들어왔네요. 6만 2천 주. 그런데 최근 한 번에 딱 이때 크게 들어오고 예, 매도를 하고 오늘 뭐 강의하는 이날 살짝 들어오고 자, 기관은 개인과 외인이 들어오는 것만큼 이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 달 동안 어떠한 파트 기관이나 외인 쪽에서 한쪽에서만이라도 꾸준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매수를 꾸준하게 하는 거는 좋은 거고 매도를 꾸준하게 하는 거는 나쁜 겁니다. 자, 기관이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죠. 이건 안 좋은 거죠, 말 그대로. 네. 근데 외인이 조금 매수를 하니까 좀 좋긴 한데 좋고 나쁨. 연기금 뭐 연락이 던지고 있습니다. 연기금. 삼성전자하고 등진 것 같아요. 지금 연기금의 행동들을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연기금이 매수를 한 것은 딱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에서 삼성전자를. 자,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생각나시죠?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나요? 내릴 것 같나요? 저는 그냥 봤을 때 내릴 확률이 60% 이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쪽이 워낙 많이 매도를 하니까 60에서 70%는 되겠네요. 네, 적어도. 그런다고 제가 공매도를 하겠느냐? 안 합니다. 왜? 확률이 얘는 변동폭도 워낙 적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하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투자 현황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자 보시겠습니다. 대주주 것인데 잘 맞네요. 네, 제가 잘못했나 지금 봤는데 자, 대주주 주문 종합인데 이게 뭐냐면은 날짜별로 해당 날짜별로 공매도 비중이 나옵니다. 매도를 많이 한 날이 있어요. 공매도를 많이 했다. 어느 날 오늘 공매도를 전체 이거 공매도 매매 비중은 뭐냐면은 이 날에 이 종목의 전체 거래량 가운데 공매도 거래량이 몇 프로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날 거래량의 공매도량은 0.68%밖에 안 돼요. 하락 베팅을 한 것은 상당히 적다는 거죠. 매매 거래량 가운데서. 자, 이 전날도 1.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1.58%예요. 그 전날 1.66, 2.35. 평균 대비 상당히 높죠, 이날. 8월 5일, 4일, 3일인데요. 자, 8월 2, 3, 4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삼성전자 차트. 저도 유달리 많네요. 네. 한번 보시면은, 8월 2, 3, 4. 아, 이날입니다. 이날입니다. 8월. 2, 3, 4 이때의 공매도량이 유달리 많은 날이었어요. 전체적인 날 가운데서도. 자, 어떻게 됐죠? 여지없이 밀어버렸죠? 유달리 많은. 자, 그 이후로 공매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많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방향성을 읽을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명 가운데 하나이죠. 따라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내용을 참조하신다고 하면은 이 공매도 추이 가운데 일별로 자, 오늘 갑자기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 아니면 어제 많이 나왔는데 차트가 어제 굉장히 공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차트가 상승 꼭대기 부분인데 공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합권이다. 이게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공매도도 많이 나오고 그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차트적인 환경도 있고 뭐 뉴스도 이미 소멸되는 상황이고 할 때 살펴볼 수 있는 게 유달리 많이 나오는 공매도량, 이때를 참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아무 때나 아무 종목이나 지금 공매도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종목들은 계속 바뀌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오늘 이 순간 공매도로 대주 가능한 주식 수가 700만 주가 넘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상당히 많은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자, 여기서 공매도 우리 증권사 사이트 가운데서 보실 것 가운데 하나가 대주 가능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창을. 그 대주 가능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대주 가능한 종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얘만 있느냐? 뭐 계속 다음을 쭉 눌러보시면은 조회를 계속 눌러보시면은 전체 가능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이 가능 종목들 가운데서 자 0878번인데 자 여기서 한번 차트로 같이 번인데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를 보시면 자 메리츠 화재 지금 760주가 대주 가능한 수량입니다. 그냥 봤는데 수량이 좀 적네요. 자 수량이 적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주 가능 수량이 적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 개혁하지 않은 차트인데 저 메리츠 화재네요. 아까 670주였죠? 네. 공매도를 던질 수 있는 수량이 670주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가격이 4만 원 근처인데 이렇게 수량이 적다는 거는 많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빌려줄 수 있는 수량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빌린 건 뭐죠? 많은 사람이 공매도를 했다는 의미 방증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121선을 딱 맞았네요. 또 121선을 맞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매도량이 팍 줄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트상 이 종목은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다. 제가 봐도 그냥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트적인 요인, 공매도 수량만 봤을 때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굳이 한번 볼까요? 메리츠 화재 공매도 누적량 보겠습니다. 자, 나오죠, 그냥? 아까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유달리 공매도량이 많이 나온다. 그때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은 제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내가 메리츠 화재를 갖고 있다 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때 공매도도 같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지 오늘 많이 나오는지 공매도량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공매도량이 적다 그리고 공매도가 최근 들어 많이 나온다 비중이 많다 얘는 좀 조심해야 될 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 목표가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매도량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성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아까 메리츠 화재 봤는데 뭐 삼양홀딩스 많지 않습니다. 뭐 하이드 진로 이런 종목 의미가 없죠. 사실은 차트적인 상에서도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기아 공매도량 200만 주가 넘어요. 차트 보면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런 종목들 공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공매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매도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매도를 어떤 종목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매도가 가능한 이 지금 사이트가 대주 가능 종목이거든요. 대주는 어떤 의미냐면은 빌려주는 종목 의미합니다. 대주 지금 빌려주고 있는 빌리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주식 수들이거든요. 이것이 때문에 얘를 나가 빌리는 거는 대주입니다. 명확한 그 정의를 하면은 나 빌려줘 하는 건 대주이고 이거를
던지는 거는 공매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공매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여기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사이트에서는 대주 매도를 합니다. 대주 매도에 얼마의 가격에 걸고 몇 주를 뭐 10주를 해서 매도를 한다 하면은 얘가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수익이 생겼다. 대주 상환을 합니다. 좀 헷갈리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대주 상환하고 대주 매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대주 매도는 얘는 내가 없던 거에서 빌려가지고 내 계좌에 채워놓는 거고, 상환은 이거를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주 매도하고 대주 상환에 대한 정의, 맨 처음에 할 때는 헷갈리시니까 연습을 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주 가는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자리들 가운데서 한 종목 보면은 이 종목 어떨까요? LX 인터내셔널, 사실 내 강의 오늘 준비하면서 이 종목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석탄과 관련된 이슈가 살아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제가 강의했던 가운데 하나가 엔벨로프를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엔벨로프 강의를 할 때 엔벨로프 하단에 맞으면 자, 보시면 엔벨로프 하단에 맞고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했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네. 엔벨로프 하단 맞고 반등했네요. 뭐 저쪽도 비슷하죠. 이 중에는 딱 막 반등했는데, 자, 거꾸로 보겠습니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거꾸로. 엔벨로프 상단 맞으면 어떨까요? 엔벨로프 상단 맞으면 어떨까요? 엔벨로프 상단 맞으면 어떨까요? 네. 저는 퀴즈를 드렸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통해 가지고 차트만을 가지고도, 자, RSI 수치 상단, RSI 수치 상단, 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엔벨로프 매매법을 제가 주식장 하락장에서 베팅할 수 있는 기법을 설명드렸었는데, 거꾸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되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아까 같이 설명드린 내용들 볼 때 똑같이 이 종목 이거 안 봤는데 진짜 좋긴 하네요. 오늘 제가 이 강의 준비하다가 한 건데, 매매 비중, 자, 세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매매 비중, 공매도 비중 상당히 셉니다.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공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니까요. 자, 주식이 상승할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식이 하락할 때도 힘을 갖고 베팅하면서 찾을 수 있는, 계속 우리는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강한 무기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내용이 궁금하십니까? 어려우세요? 네, 하단에 노란 툴을 들어오시면은 우리 교육 자료들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이고, 계속 우리 교육 자료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 가지고도 계속 복습하시면서 자신의 스킬을 계속 늘려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주식이 언제나 회피할 수 있는, 주식에 먹구름이 껴도 회피할 수 있는 매매 방법,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ETF 매매, 인버스 매매이죠. 두 번째 공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약간 헷갈려요. 차트를 거꾸로 놓으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공격적인 것보다는 연습 삼아서 하나씩 하시면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